네, 2025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첫째 날 오후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트랙의 두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MS 솔루션즈의 정구환 이사님과 함께 AI 기반의 APS로 생산 계획 혁신, 스마트 제조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VMS 솔루션즈의 정구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VMS 솔루션즈에서 제품 개발하고 사업 수행을 총괄하고 있는 정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제조업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망 불안정성부터 해서 인력 부족이라든가 향후에 예전에도 이제 계속 이제 대두되어 왔던 공급망의 이제 복잡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제조업체들이 스마트 제조, 더 나아가서 DX, 이제 AX라고까지도 하죠. 이제 기업의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나눌 APS 솔루션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VMS 솔루션즈가 이제 제안하는 이 AI 기반의 APS 솔루션 질문을 딱 하나 드리면 어떤 기업한테 꼭 필요한 솔루션인지 그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도입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우리 제조 환경이 이제 복잡도가 올라가고 고객들이 단납기, 다품종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수작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을 운영하는 이런 회사들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업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점점 더 생산해야 되는 제품의 종류라든지 납기가 줄어들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을 통해서 이제 기반의 IT 시스템들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를 좀 더 효율화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꼭 필요한 솔루션이 APS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생기는 회사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APS 솔루션이 이제 기존에 이제 SCM이라고 전체를 봤을 때 SCM 솔루션 중에 이제 앞단에 있는 솔루션인데. 예전에도 SNOP부터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 APS 솔루션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좀 보급이 확산되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취득하고 자동화하는 부분들의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동화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들 달성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MES라던가 ERP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나면 결국 생산 운영할 때 필요한 계획 기반의 운영, 그 다음에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생길 거고 필요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지금 APS라는 솔루션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네. 제조 자동화, 자율 운영, 최근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 기술들을 도대체 APS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게 될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관심 있으신 부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고요. 거기를 통해서 좀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VMS 솔루션즈의 정구환 이사님이 준비한 주제 발표 듣고 나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십시오. VMS 솔루션즈의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PS로 생산 계획을 혁신하는데 AI가 어느 정도의 기능들을 앞으로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라는 이런 틀에서
APS를 사용해서 어떻게 제조 혁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는 네 꼭지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마트 제조에서 AP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면 저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들은 어떤 차별성을 좀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APS의 이제 AI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저희 회사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 APS 도입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들을 보시고 있는지 이런 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이제 사회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조 환경에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짧아진 제품의 생산 주기, 그다음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의 단납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또 이제 제품 자체의 제조 공정의 복잡성이나 이런 부분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생산 공정을 운영하고 생산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IT나 아니면 생산 운영을 위한 숙련된 인력들은 점점 부족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생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고, 20, 30대에 새로 직장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쪽에 이제 많이 없는 이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런 복잡한 환경, 도전적인 환경에서 계획 기반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혹은 이제 상황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 상승이 발생하고 납기가 지연되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다시 이제 수주를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 반면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CM으로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부분에 이제 기반의 데이터들을 집계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들은 갖춰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APS라고 하는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집중되고 있는 건 MES라고 하는 제조 실행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MES 시스템에서는 주로 어떤 장비에서 어떤 작업물을 언제 할 건지, 아니면 한다고 하면 그런 트랙 레코드를 남기고 중앙에서 뭔가 모니터링을 하고 생산 실적을 관리하고 이런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이런 변화, 수주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제조 현장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뭐 장비가 다운이 된다던가, 아니면 작업자들이 출근을 안 한다던가, 이러면은 생산을 운영할 수 있는 캐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데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면은 대안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건지, 미래에는 어떤 방식의 계획 운영을 해야 그럼 지금 발생한 이런 문제들을 좀 커버하면서 생산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답을 찾기를 원하는 거고, 그랬을 때에는 MES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계획을 내릴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재가 아닌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저희가 보통은 이제 APS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APS 시스템에 그러면 인풋을 줘야 되는 거는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고객의 수요 정보들, 예측 정보들, 주문 정보,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APS에다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단의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예측 수요, 아니면 실제 주문 정보들을 DP라는 시스템, 디맨드 플래닝을 해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수요 정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MES 시스템으로부터 제공에 대한 정보들, 재고에 대한 정보들, 장비에 대한 현황 정보들을 받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ERP로 혹은 MES로 작업 지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고객의 주문이 언제 정도 납품이 가능한다, 이런 정보들을 변화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APS 시스템의 핵심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조업계들이 최근에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고충, 말씀드린 변화 속도,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제조 공정이 많이 바뀌고 납기 준수를 강하게 이제
도전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런 속에서도 숙련된 인력들이 확보되지 않고 자동화된 어떤 계획들을 만드는 이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닥친 상황이라고 보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든 대응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적기에 수요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이고 높은 재고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기반으로 우리들이 자재가 언제쯤 필요할지, 아니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또 재고가 늘어나고 생산의 전체 걸리는 시간들, 생산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돼서 납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결국은 그게 손실로 추가적인 비용으로 발생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비용이 증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드린 이제 APS가 도입되면서 통상적으로는 자동화된 계획, 스케줄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현장의 변동을 반영한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요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제공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재고도 감축을 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짧아진 리드 타임으로 단납기의 요청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대응력도 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한된 자원들을 어쨌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전국적으로는 고객 만족도, 수익성이 향상되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모차르트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APS는 저희가 반도체 혹은 디스플레이, 글로벌하게 이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제조업체의 스케줄링을 하면서 이제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기반의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APS로 이제 강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실제 가트너의 아시아 태평양 매직 쿼드란트 SCP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업체로 23년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엔진을 기반으로 이제 단연간 25년 정도 저희가 이 업종에서 주로 이제 계획하고 스케줄을 만드는 쪽에 솔루션을 제공해 오면서 이제 전문가들 한 150명 정도 되는 전체 인원 중에 한 80-90% 이상은 실제 이제 저런 실행을 담당하고 제품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SCM의 전문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고 제품에 녹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나 SaaS 형태의 제품들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AI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저희 제품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이 제품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뭐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저희가 뭐 DP, 뭐 MP, SNOP, 뭐 FP, 뭐 이런 용어들로 이런 SCM의 SCP 영역들 혹은 뭐 스케줄링 영역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품에서는 그런 쪽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기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정보들, 여러 버전들, 수요 뭐 시뮬레이션 혹은 와리프를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수요의 버전 세트를 관리할 수 있고, 재고에 대한 상태를 같이 조회할 수 있는 수요 정보 관리를 기본으로 해서 엔진에서는 중장기의 어떤 생산 계획을 만들고 고객 주문에 우리들이 어느 정도에 미트할 수 있는지 RTF라고 하는 주문 충족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PSI라고 하는 재고의 트렌드라든지 생산 트렌드, 이런 것들을 미래의 것들을 가시화해주는 생산 계획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기반으로 자재 소유 계획, 그 다음에 각 공정별로 설비별로는 작업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획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다양한 입력 정보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결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와리프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계획으로 나온 결과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미래 부분들을 예측해보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각각의 이제 화면들을 잠깐 좀 본 건데 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은 전체 우리가 계획으로 인해서 주문을 얼만큼 충족할 수 있고 일별로 생산은 얼마나 하게 되며 가동률은 어느 정도 미래에 해서 이제 우리가 장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생산을 하는지 우리가 깔려 있는 제공이나 재고들을 잘 소진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관리를 잘 해나가고 고객의 주문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설비 가동 현황이라든지 좀 비주얼하게 우리가 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계획을 만들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화면들 분석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거는 APS라고 하는 게 기간 시스템들, MES, ERP, 뭐 수요를 관리하고 있는 영업에서 사용하고 이런 시스템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저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ERP, MES 이런 것들을 저희들 보통 트랜잭션 혹은 이제 실행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 시스템이 없으면은 이제 생산이 돌아가지가 않겠죠. 기반을 한다고 하면은. APS는 그 위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하고 생산 실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작업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스케줄링을 하고 혹은 상황의 변동에 미래 시점의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조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은 APS의 구성은 실행계 시스템 혹은 계획에 대한 기준 정보들, 결과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는 계획을 만들어내는 이런 로직의 덩어리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업무에 적용했을 때 각각의 담당자들이 이런 시스템의 기능들을 사용해서 업무에 어떤 식으로 얘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를 UX 관점에서 풀어내는 부분들의 총 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PS가 결국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AI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향은 저희 회사의 좀 주요 방향은 APS를 대체하거나 AI가 통으로 APS의 역할을 담당해주는 이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저희 APS에 각각 구성을 하고 있는 계층별 기능들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할 수 있을까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시스템을 쉽게 사용하고 결과들을 효과적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APS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생산의 자동화 고도화됐을 때 최근에 이제 오토노머스 오퍼레이션 혹은 오토노머스 매뉴팩처링 이런 테마로 많이들 대두되고 있는 자율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방향 두 가지는 결국 사람이 이 APS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기존의 사람들이 IT 시스템을 사용하던 방식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방식이 바뀐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챗 GPT라든지 이런 형식을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방식이 이제 요 APS를 사용하는데도 그대로 입혀지게 된다. 그럼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메뉴를 사용하고 시스템을 사용하던 방식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뀔 거다.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딜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사용자하고 인터랙션 하는 방식을 계속 바꾸려고 하고 있고 뒤에 그런 사례들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저 엔진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은 다양한 인풋 정보들, 현장의 장비, 제공, 수요에 대한 정보들, 자원에 대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최적의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의 이제 연구 테마이기도 하고 많은 학계에서도 저희 같이 이제 실행의 솔루션을 만들고 구축하는 회사들도 그 부분에 뭐 강점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각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혹은 거기에도 이제 뭐 생성형 AI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기반의 우리 스케줄 엔진에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최적화를 통해서 실제 엔진에 만들어내는 스케줄 결과, 계획 결과가 좀 더 좋은 KPI를
만드는 방식으로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것들을 테스트하고 지금 모듈로 추가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뉴럴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계획을 강화학습이 아닌 DNN, 뉴럴넷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계획을 생성을 하는 이런 방식들도 지금 계속 쪽으로 연구하고 기능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APS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정보들, 계획의 결과들, 혹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실행했을 때 실적 정보들을 다 같이 취합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 정보의 이상을 센싱한다든지 아니면 수요 정보들을 누적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해서 제품에 탑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APS라는 시스템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은 저런 두 가지 큰 축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화면은 잠깐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내에 모차르트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놈이 이제 들어가서 결국 이제 우리 시스템을 사용할 때 각종 질문들을 이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필요한 그 매뉴얼을 참조할 수 있게끔 링크를 제공해주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기본적인 챗봇 형태로 도움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저런 매뉴얼이라든지 관련 정보들을 좀 쉽게 찾아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1차적인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도입을 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만약에 우리 계획을 수립했을 때 주문들을 다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런 주문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차질을 빚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럼 그런 걸 그냥 질문을 하면 실제 지금 어떤 공정에 문제가 있는지, 그 공정에서 영향을 받는 주문들은 뭔지, 그러면 그 주문에서 실제로 영향받는 부분들을 조금 더 비주얼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상세한 정보들을 더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 기능하고 이렇게 밀결합을 해서 자체로는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방식이 과거랑은 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기능으로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있는 기능으로 링크를 하고 정보를 좀 풍성하게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 AI 생성형 AI가 아예 분석을 해서 결과로 제공해 주는 이런 방식들도 계속 좀 접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공의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어느 제품들이 주로 이제 재고 일수가 늘어나고 재고로 많이 쌓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이제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결과, 기준 정보, 실적 등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런 정보들도 제공해 줄 수 있게끔. 결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엔진 부분에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엔진 자체가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계획 수립하는 엔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일종의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면은 운영 데이터들을 특정 시점에 모델을 가져다가 얘를 가지고 생산성, 결국은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셋업 횟수, 그다음에 지연 주문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만들려면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이런 파라미터들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최적화를 해보는 이런 걸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습을 하고 만들어진 최적 파라미터를 다시 운영 시스템에다가 임베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들, 모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측에 상단에 있는 부분이 간트 차트를 좀 약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로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빨간색 부분들이 셋업을, 작업 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학습이 일어나는 중간에 각각의 우리가 학습에서 최적화하고 싶은 KPI들을 좋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림의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셋업을 줄이고 전체적인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연 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파라미터를 이제 운영에 다시 적용을 하면은
최적의 환경에서 계획을 그거 기반으로 만드는 이런 모듈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탑재가 되고 활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AI 기술들, 머신러닝 기술들을 어떻게 APIS에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트렌드는 모든 소프트웨어들, 특히 뭐 B2C는 이미 뭐 한참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B2B 솔루션들조차도 이제 관리형 소프트웨어, 보통 이제 SaaS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의 도입이 가속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PS 도입의 필요성은 앞부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관리형 소프트웨어 요구가 확대된다는 거는 관련된 시장에 성장하는 부분들도 예측이나 여러 뭐 이런 리서치 펌들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전체 사스 시장, SCM 국한된 사스 시장 다 이제 굉장히 많은 성장들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봐도 저희가 이제 체감상 영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면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의 보안이라던가 자사의 정보들이 나가는 것들을 꺼리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결국은 이 IT 시스템이 구축되고 유지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점점 활용도를 올리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관리형 소프트로 갈아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니즈도 있지만, 저런 SaaS형 APS를 우리가 온프렘으로 이제 구축하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은 시스템 도입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만큼 사용자가 빨리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 혹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고객들도 그런 이제 피드백을 주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도입 비용은 저희들이 볼 때는 40% 이상, 전체 5년간의 TCO 기준으로 봐도 한 30% 이 정도는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객들 자사의 IT 운영 인력이라든지 저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들은 갈수록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관리형 소프트웨어들을 도입하시는 게 실제 시스템 도입한 이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SaaS형에서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한다거나,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접목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끔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제 니즈도 있겠지만 향후에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 이런 회사들은 SaaS형으로 도입하시는 것들을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끝으로 이제 회사 어떤 뭐 고객들이나 아니면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 고객사는 저희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내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는 이런 회사들 포함해서 글로벌하게 중국이나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같은 회사들도 저희 고객사로 이제 스케줄링이라든지 FP 뭐 이런 레벨에서 결과를 활용하고 계시고요. 자동차 배터리 쪽, 기계 부품 가공, 전기전자 전 산업에 이제 고객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 한 2가지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을 어떻게 보면 유형을 좀 나눠본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혹은 전자, 전기 부품 제조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면 주로는 조립 중심으로, 나머지 부품들을 공급받거나 일부 부품 정도만 사내에서 생산을 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띠실 거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 적용했던 사례고요. 실제로 이제 완성차 업체의 수요는 서열 계획이라고 해서 거의 일 단위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변경이 되는 정보들을 이런 부품 제조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거기를 미트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반제품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적용할 때 그런 부분에 차관하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안전재고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반제품 재고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고, 그리고 반제품에 대한 재고 회전일을 줄여서 전체적으로는 리드 타임들이 줄어드는 이런, 또 하나는 이제 장비나 자원을 활용할 때의 결국 작업 교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줄여줌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데도 기여를
하는 이제 결과들을 보였고,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제조업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여전히 엑셀에 의존하고 계세요. 엑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엑셀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에 부분의 계획을 수립하고 얘를 머지하고 그다음에 수립하는 것 자체도 그 영역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의존적인 부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 그럼으로써 이제 잦은 주기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APS를 도입함으로써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업무 효율성도 상당히 향상을 한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영역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패키징 쪽, 보통 이제 반도체 백엔드는 패키지, 테스트, 모듈 이런 단계를 거치고 개별적으로도 다 각각의 공장들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패키지 투입부터 모듈 아웃까지 해야 이제 최종 반도체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패키지 공장에도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이 자동화가 이제 돼 있고, 그런 공정들의 전 공정에 이제 RTS를 구축하는, RTS는 리얼타임 스케줄러예요. 그래서 1시간 주기로 공장의 변동 상황, 제공의 변동 상황, 장비의 변동 상황을 반영해서 스케줄을 해주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생산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패키지 공장 내에 사이클 타임을 절감시킨다든지, 윗을 기본적으로 선입선출, 그 다음에 뭐 효율성을 위한 이런 윗 컨트롤을 통해서 재고 수준도 많이 절감을 시킨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주요 바틀렉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패키지 투입하는 쪽에 스케줄러를 만들어서 담당하는 인력들이라든지 스크랩 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서 원가 절감에도 영향을 준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제 뭐 APS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내고 하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제조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제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성에 맞는 것들을 이제 어떤 부분에 포커스해서 모델링하고 적용을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의 효과를 기대하고 시스템을 도입하냐에 따라서 구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뀔 수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종 뭐 공정 중심의 회사라든지 아니면 조립 중심의 회사들, 이런 부분들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APS를 도입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VMS 솔루션즈의 정구환 이사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APS가 이제 왜 필요한지, 그리고 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이 APS 모차르트라고 하는 APS 솔루션이 이제 어쨌든 버티컬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인 건지, 아니면 뭐 맞춤형으로 다시 커스터마이징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먼저 궁금하고요. 네. APS라고 하는 제품 자체, 저희가 모차르트라고 제품 자체는 패키징된 여러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솔루션인데, APS라고 하는 제품의 특성상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하고 연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는 이제 구축이 일부는 서비스로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표준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제조 공정의 특성이라든지 제품의 속성, 뭐 자원이나 아니면 제약의 속성, 이런 부분들은 일부는 커스텀에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제품 자체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룰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서 커스텀을 쉽게 하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일부는 맞출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APS도 이제 뭐 VMS 솔루션즈가 뭐 제안하는 이런 솔루션도 있지만, 뭐 타사 경쟁사들도 이제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훨씬 낫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요 지금 SCP 혹은 이제 APS라고 하는 영역에 플래닝, 스케줄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국내 저희 경쟁사라든지 해외 경쟁사들이 많이 플래닝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장비 레벨의 효율적인 작업 교체를 최소화하고 어떤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스케줄을 하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스케줄을 출발을 해서 플래닝 쪽으로 올라간 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표준 모델이라고 말씀드린 이 모델을 가지고 플래닝부터 스케줄을 커버하는 영역에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사스형으로 저희가 이 서비스를 다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한테도 이제 필요한 솔루션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기존에 이제 기관계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좀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을 뭐 타겟으로 한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저희가 어프로치하는 거는 사스라고 하는 특징은 고객이 일단 사용해보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이런 B2B 솔루션들은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POC라고 해서 컨셉을 검증해보고 고객도 위험을 줄이고 저희들도 적용했을 때 효과가 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회사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건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한번 우리 데이터가 APS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거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뭐 크게 보통 그런 기간들 한 2주 정도를 2주 잡고 정도? 있고요.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적용해 볼 수 있다고 그 이제 보고 무상 있습니다. 서비스를 그 제공하는 기간도 뭐 크게 그 기간에서 이제 보시고 없습니까? 결과를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조금 더 사용해 보시는 이런 것들을 네네.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어쨌든 뭐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고 해도 이제 고객이 뭐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다양한 이제 사례를 또 갖추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들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고객이 이 솔루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준비나 이제 고객한테 뭐 제공해야 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있다면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좀 팁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영역은 뭐냐면 얘는 업무를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냥 도입해서 엑셀을 도입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APS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생산 계획 기반으로 생산을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히려 좀 더 초점을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업무 절차를 바꾸고 업무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도입에 성공을 하실 수 있고 그냥 시스템 도입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많은 부분 실패를 하게 돼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VMS 솔루션즈의 정구환 이사님과 주제 발표 함께 했습니다. 예,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